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5, 6월이면 모든 구군의 접종센터를 개소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전후에 꼭 기억해야 할 유의점들과 증상들에 대해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이틀 전부터는 음주와 진통소염제 복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의 경우 소염제의 기능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 권고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몸살이 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진통제, 예를 들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몸살이나 열이 날 것을 대비해 접종 전 미리 약을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맞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접종 전에 열이 37.5도 이상 오르거나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는 접종센터에서 30분 정도 머무르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접종 이후 생기는 통증이나 피로감 등은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 만큼 통증을 줄이기 위해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는 게 좋고, 열이 날 경우에는 우선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일단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접종 이후에는 당일 목욕이나 과도한 운동, 그리고 이제 물에 접촉하는 행동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9도 이상의 고열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거나 예방접종 부위에 멍이 크게 들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호흡 곤란이나 현기증, 경련이 일거나 구토 또는 입술이나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생긴 경우, 아나필라시스 사례가 의심되므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 즉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 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고 120일 안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끝나고 이제 선거도 코앞인데요.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약을 내세우며 부산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차선영,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YC 노믹스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항 재개발과 40리 경부선 숲길 조성, 경제 자유구역 확대 등을 약속했고, 특히 가덕 신공항 추진을 부산 경제를 살릴 최대 역점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우리 부산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한 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 김영춘이가 해야 임기 안에 1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가덕 신공항 조기 착공의 시간표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사람이 떠나고 기업이 오지 않는 악순환을 끊고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심형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인 어반루프 건설을 통해 15분 도시 구현을 약속하고 50개 생활권별 공공시설의 대폭 조성, 도심형 청년 일자리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공약입니다. 지금 해마다 12,000명 이상이 떠나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살리고 대학 속에 기업이 들어가고 기업이 대학 속으로 들어가는 산학협력 체제를 강고하게 만들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돈을 끌어오겠습니다. 미래당 손상우 부산시장 후보는 가덕 신공항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 백지화로 가덕도를 지키고 난개발로 인한 기후 위기를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 저감과 생태 환경 보존 등 부산시의 환경 정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막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또 하나의 공항이 아닙니다. 정말 부산을 기후 악당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도시로 만들 그런 가장 안 좋은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출마했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생당 배준현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입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을 줄여 그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민 암행어사제 도입, 시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시푸드 문화축제 개최 등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공 부분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암행어사제를 통해서 그 예산을 절약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시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들이 치료비 부담 때문에 유기되지 않도록. 자유민주당 정교재 후보의 1호 공약은 부산 특별자유시 지정입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기본규칙에서 부산이 국가의 틀을 벗어나 고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매우 중병이 들어서 한두 가지 처방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지금 규제의 망이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부산 특별 자유도시 이런 개념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다음에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제1호 공약은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시정 철학으로 삼아 노동자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 취임 즉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20만 서명으로 확인된 주민들의 요구였던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노동중심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노동시장으로 바꾸고 우리 노동자들과 머리 맞대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진보당 노정현과 함께해 주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를 사들여 되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 가입자에게 쪽지를 보내 약을 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급습한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방 안 곳곳에 알약이 널려 있고 가방에도 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4년 넘게 9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입해 400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 대상은 성소수자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사들인 값에 몇 배나 되는 가격에 팔아넘겨 3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원 등록된 사람들한테 쪽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그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킥 서비스 이런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위조한 처방전인 줄 알고도 약을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왕좌왕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원격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실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사상 초유의 5월 개학이 이루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1, 2학년은 3월부터 매일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학년부터는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한 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교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원격 수업 2년차를 맞은 교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실 한가운데 분필 칠판 대신 전자칠판이 도입됐습니다. 또 모든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를 구축해 온 오프라인 수업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환경을 또 마련해주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예상치 못한 원격 수업 확대로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각 가정에서는 인터넷 접속 지원 등으로 우왕좌왕했던 상황. 부산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원격 수업 학교 지원센터와 학교 인프라 구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온라인 수업 안정화에 힘을 쏟았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이 조성됩니다. 작년에 이제 233개 학교까지 구축을 했고 올해는 전체 53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격 수업도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고 등교와 원격, 대면과 비대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온라인 학습과 화상 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복잡한 프로그램을 일일이 찾아다녔지만 앞으로는 블렌디드 러닝 맞춤 학습 플랫폼인 부산 에듀원이 활용됩니다. 이 플랫폼이 각 학교에 완전히 구축된다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수업 교재 제작과 학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는 등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부산교육당국은 빈틈없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최근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피해도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특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른 승용차에 소방대원들이 은색 시트를 씌웁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면서 불꽃 대신 연기 일부만 새 나옵니다. 시트 외부 온도를 측정하자 빠른 속도로 떨어지더니 10분 후 불이 완전히 꺼집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는 상황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입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불을 끄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화재는 A에서 D등급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눠집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C등급 전기, D등급 금속 화재로 분류됩니다. 배터리 내부에는 물이 닿으면 폭발하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상된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급속히 열이 올라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 제작된 화재 진압 시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119로 신고를 하실 때 전기차 화재라는 것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을 부으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을 붓는 행동은 삼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와 수소차는 모두 10만여 대.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요즘 캠핑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고 또한 차박도 인기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밖으로 나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차나 텐트 같은 좁은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5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부산시가 4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을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에 경계 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구군과 함께 주요 등산로와 공원 묘지 등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하며 논밭두렁 소각, 농산 폐기물과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에 부산교육대학생 200여 명을 투입해 학습 보조 인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습 보조 인력은 부산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해 215명이 선발됐으며 초등학교 1, 2학년 215개 반의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 담임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글과 기초수학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초등 저학년들의 학습 부진 해소와 함께 수업 집중도와 흥미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급경사지 715곳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대상지는 도로 259곳, 아파트 174곳, 주택 71곳 등이며 배수와 보강시설을 비롯해 시설 이상 유무, 균열과 침하 등 비탈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구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며 부산시는 점검 결과 조치가 필요하면 즉각 통보해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장군이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를 트래킹이 가능한 레일로드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실시한 폐선 부지 활용 방안 용역 당시 관광열차 등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했다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녹슨 기찻길을 그대로 활용하는 트래킹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동요와 가요 등 기찻길을 테마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고 폐차된 객차를 활용한 북카페 등 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옛 좌천 역사를 기장의 역사관으로 꾸미는 등 테마 트래킹 레일로드를 위한 검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정구가 금사공단 마케터 양성 등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산시 예산을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 사업은 시와 구군, 주민과 기업이 협력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금정구는 금사공단 글로컬 마케터 양성과 부산시 사회적 경제 조직 맞춤형 인력 양성 등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중 금사공단 글로컬 마케터 양성은 금사공단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에 특화된 해외 마케팅 전문 인력을 부산 외국어대학교 창업교육센터와 함께 양성해내는 것으로 지역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시가 영구 임대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세대당 5만 8천 원씩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그동안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난방비만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 공동사용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동관리비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2만 6천여 세대로 유사 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